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3시 30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자, 핌즈닷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시점에서 잠깐 좀 눈을 떴습니다. 시장이 좀 계속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좀 일어나 보니까 그 결과가 이 장중 저점 대비 오른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지수는 하락했지만 다우지수가 한 100포인트 빠졌지만 장중 저가 대비해서는 이른바 딥바이어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2포인트. 일단 장중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S&P 500 지수도 장중에 4,420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4,443포인트입니다. 중성주는 뭐 계속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 결과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겠고요. 자, FOMC 회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 국채 수익률 5년물, 10년물짜리가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그러나 저가 매수세는 유입된 모습이었죠. 국제 유가는 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파이낸스아웃닷컴 가보시죠.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의 흐름이 나와졌죠. 이런 모습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 4,443포인트를 기록을 해줬는데 이 S&P 500 지수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죠. 음봉이긴 하지만 장중 저점에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모습이란 거죠. 반면에 이제 뭐 10년물짜리 국채 금리는 4.36입니다.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브렌트유는 뭐 55달러, 95달러 좀 넘어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ETF는 계속 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계속 좀 주춤하는 분위기예요. SOXX는 반도체 ETF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습니다.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59포인트군요. 대략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쌍바닥을 좀 그려줄까요? 자, 이 그림상 보게 되면 딱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한번 여기 딱 직전 저점 이 위치니까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뭡니까? 28일 날 아주 중요합니다. 달력에다가 적어놓으셨습니다. 28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자, 대략 이제 봐왔고 나머지 볼까요? 지금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업데이트할 분기별 금리 예측, 즉 점도표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점도표에서 올해 한 번 더 4분의 1 BP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 보게 되면 한 이 점도표 중간값이 한 100포인트 정도 인하된 4.5%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표가 크게 변화가 있냐 없냐. 요걸 상당히 좀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찰스 슈왑의 이 투자 전략가인 케빈 고든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일단 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다가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연준이 내년 뷰가 어떻게 되냐? 이거 적어도 그러니까 내년 뷰를 어떻게 보냐? 어떤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FOMC의 결과, 뭐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뷰, 특히 이 점도표의 어떤 변화,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특히 4분기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이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년도에 금리 한 100포인트 이 100 베이스 포인트 이나 이런 게 사라져 버리게 되면 뭐 시장 애매하게 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뭐 요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괜찮다. 뭐 이런 시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종목은 조금 전에 봤지만 대부분 저가 매수세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죠, 어제요? 네. 이런 모습. 네. 음봉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많습니다. 네, 장중 저가 매수세가 네. 네. 딥바이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애플은 일단 올랐습니다. 애플. 최근 애플 주가 한번 볼까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애플. 여기서 한번 볼게요. 179.07달러인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이틀 이상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서 저점 기록하고 있고 네, 꾸준히 오르고 시간에서도 0.05%좀 오르고 있는데 애플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0.46% 올랐고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중에 있죠. 포드나 GM도 올랐습니다. 핀비지닷컴 맵에서 보시죠. 자, 어도비 올랐고 자,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1% 하락, 인텔이 4% 넘게 하락했네요. 퀄컴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0포인트 30% 올랐습니다. 0.3% 올랐어요. 최근 상승 D램 낸드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 AMAT가 1.82, 램 리서치가 1.65% 하락을 보였고요. 금융주 혼조, 구글 메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오늘 1.68% 하락했는데 대략 뭐 이런 소식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할리데이 시즌 앞두고 물류 직원들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5만 명 정도 고용할 것이고 물류 직원의 평균 급여를 시간당 20.5달러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 소식 나오면서 소폭 하락. 그 다음에 오늘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라는 종목이 나스닥에 상장했죠. 네. 인스타카트 구글링 해보니까 온라인 기반 농작물 배송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ARM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 미국 시장도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디즈니 하락했고요. 네, 이런 소식 때문에. 자, 외신 기사 몇 가지 볼까요? UBS에서 엔비디아와 AMD GPU가 가격은 상승, 그러나 이제 물량은 8월 달에도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왜 뭐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 요인은 공급은 줄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챗 GPT 특히 AI 이쪽은 엔비디아의 A100, H100 이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AMD GPU는 평균 1%의 가격 상승을 보인 반면에 엔비디아는 평균 3% 가격 상승. 그만큼 엔비디아의 H100, A100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뉴럴링크 아시죠? 요게 이제 인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를 연구하는 뉴럴링크,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실험 수행할 수 있다고 승인을 받았답니다. 경추 척수 손상으로 마비된 사람이나 누계릭병으로 알려진 사람 임상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한 6년 정도 걸릴 것이다. 참고로 지난 5월에 뉴럴링크 FDA로부터 뇌 이식 장치에 대한 임상 실험 수행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최근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는 이번 주, 지난주 후반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도주가 좀 부재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9월 들어와서 바이오주가 상당 부분 좀 돌아가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UAE 전미 자동차 노조 소식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FOMC 회의 결과 우리 시장 눈치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결과 나오고 이제 외국인과 특히 이제 외국인들 흐름을 좀 보실 수밖에 없겠죠. 주도주는 좀 부조된 가운데 최근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의 상승세 돋보이고 있다. 매각설 이런 것도 나오면서 인수설이죠. 자, 차트는 코스피 차트 이틀째 하락. 코스닥이 더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2차 전지 약세죠. 반도체도 최근 약세죠. 로봇주도 약세죠. 알테오젠만 어제 올랐죠. 루닛, 의료 AI 이런 쪽만 좀 부각이 좀 됐습니다. 시총에서. 얼마나 또 연속성 여부는 항상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세요. 삼성전자 약보가 보였고 7만 원 소폭 하회했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등등 이런 종목들 약세를 좀 보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크게 기대할 게 좀 적어 보입니다. 자, 그만큼 힘든 장입니다. 자, 시간에서 어떤 종목군들 올라갔는지 볼까요? STX 그린 노직스란 종목이 시간에서 10%, 그 다음에 두산이 4%, 두산 우선주가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수요 예측 상당히 좀 흥행몰이 했죠.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상승을 좀 했네요. 대략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형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오리온,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자, 중형주는 STX,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역시 어떤 테마나 형성 이런 게 좀 적어 보이죠. 개별적인 재료, 그만큼 코스닥 시장 조금 전에 지수 차트도 왔습니다만 이 121선을 위협하는 이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등 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제 특징주 일단 반도체나 이차전지 조정받았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누머 관련해서
머크 관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한올바이오 파마 등이 올랐죠. 5G 통신 장비 관련주가 오랜만에 6G 조기 투자 기대감에 상승했었습니다. 뭐 연속성이 있을지, 연속성을 노려낸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리나라 진출 임박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머큐리나 옵티코어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로 좀 올랐네요. 실제 뭐 수혜주가 항상 있을지 따져봐야죠. 어제장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고, 기관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HLB 생명과학,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했고, 기관은 알테오젠을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밤, 내일 새벽 F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에서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지금은 먹히고 있지 않죠. 오히려 연준 결정 이후에 3분기, 우리 시각으로 이제 3분기 어니 시즌에 도달하기 전 추석이 긴 추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애매할 경우에는 현금이 좀 늘려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상당히 좀 소강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어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에서 보유 종목 관리 잘 하시면서 또 다음 기회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